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간에 만찬이 있었죠. 이 만찬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8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는 결국 그만큼 새 지도부의 구성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족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정들에 앞서서 이 일정부터 먼저 잡았다. 일주일 만에 잡혔다는 얘기는 대단히 빨리 잡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대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역할을 당이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비전문가들이 판을 치니까 전문가들 위주로만 진영을 구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전문가들이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국민들께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면서 반도체법, 뭐 K칩스법, 뭐 이런 걸 예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 여론이 돌아서면 그들도 양보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 김병민, 장해찬 최고위원 같이 젊은 분들이 앞장서서 국민 여론을 잘 설득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옳은 방향으로 정책이 관철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당의 역할이 정말 크다. 대부분 지난 대선 때부터 함께한 분들이라 신뢰관계가 크다. 이제 국정에만 더 전념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기현 대표가 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달 2차례 정례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례회동의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정례회동.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이 정례회동이라는 것은 없었고 그냥 부정기적 회동이고 뭐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총재였으니까요. 당에 총재가 당무보고를 받는 겁니다. 집권당 대표로부터. 그리고 집권당 대표 자체가 총재가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선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총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중반 이후에는 노태우 대표였죠. 노태우 대표하고 만나서 당무보고를 받겠다. 그럼 그거는 보고입니다. 회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의 표현도 보고였습니다. 보고. 그렇게 됐었고 그거는 그냥 일방통행식.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의 후계자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굉장한 논란을 빚었고 그것이 그 전두환 정부 초기부터 중기 그다음에 말기까지 조금씩 변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그 회고록이나 이런 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에 후계자를 노태우 대통령으로 꼽고 나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는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인데 바뀐 것이 있는 걸로 왜냐면 이 지시사항이 이제 군 수뇌부 같은 데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당시에 뭐 체육청소년부 장관도 했었고 대표도 했었고 뭐 내무부 장관도 했었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회의감이 들었던 적이 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과 청와대 관계라는 것은 일방통행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례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것은 3당 통합 이후입니다. 그때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죠. 노태우 대통령이 YS 민자당 최고위원과 대표 최고위원과 이제 주례회동을 했는데 이때 이 주례회동이라는 거는 주로 그 집권당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는 것이 곧 힘을 실어주는 밖에 이렇게 센 사람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뚜렷한 징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과 YS가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만났고요. 이때마다 만날 때 스트레스를 YS가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이 받았다. 왜 그러냐면 3당 통합의 대전제는
내각제 합의각서입니다. 그러니까 3당 통합을 하고 나서 합의해서 DJ의 평민당하고 합의해서 내각제로 전환한 각서를 썼거든요. 이 각서를 썼을 때 그거를 YS는 그 각서는 없고 대권 각서가 있을 뿐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3당 통합 이후에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한테 대통령직을 물려준다는, 그러니까 물려준다는 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물려준다는 뜻이죠. 그런 대권 각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권 각서가 당시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대권 각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 합의 각서는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대권 각서라는 건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서 대권 각서와 내각제 합의 각서를 동시에 썼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한꺼번에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그거를 써줬을 리도 없고, 써줬다고 그게 나중에 실행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례보고 이후에, 그러니까 정기회동, 그때 노태우 대통령 측에서는 주례보고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요. YS 측에서는 주례회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수평적이냐 수직적이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YS는 10분 그 주례회동 자리를 본인의 정치를 하는데 활용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주례회동에서 오히려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주례회동에서는 YS가 비교적 고분고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노태우 회고록, 뭐 다른 사람들의 회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완전히 딴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얼마나 자기 정치를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그 노태우 대통령과 YS의 주례회동 또는 주례보고, 이거는 전적으로 어찌 보면 YS의 어떤 정치 프레임에 노태우 대통령이 말려든 결과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의 주례회동 또는 주례보고라는 의미는 그 집권당 대표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자기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이 자기의 뜻을 당에 전달하는 그냥 통로 역할밖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JP가 민자당 대표였었죠. 이때는 김영삼 대통령이 JP와 깊이 있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주계 쪽하고 뭐 최영호 내무장관이라든가 뭐 김동용 대표 비서실장이라든가, 아니 대표가 아니고 총재 비서실장이죠. 뭐 이런 사람들하고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P와 YS의 그 주례회동은 그냥 뭐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JP가 YS로부터 뭐 대권을 물려받을 생각이 JP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YS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JP가 민주계에 의해서 쫓겨나죠. 그래서 또 한 번의 반전의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총리로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발탁을 했는데, 그거는 이회창 전 감사원장, 이회창 총리가 자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주례보고, 주례회동, 이것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나중에 이회창 총리도 YS와 충돌하면서 총리에서 쫓겨나죠. 쫓겨난 겁니다. 그걸 이회창 당시 총리는 쫓겨난 게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과 의견 차이로 다투고 그만뒀다.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쫓겨난 겁니다. YS가 불같이 화를 내서 청와대에서 만나서 화를 내는 바람에 이회창 당시 총리가 몸둘 바를 모르고 나중에는 주례회동이 끝나고 나갈 때 그 출구를 제대로 못 찾았다 하는 것이 YS의 회고록에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이런 정도로 이제 주례회동은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뭐 DJ 때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총재고 DJ가 총재 권한대행이라고 조세형 대행이 있었는데 그건 뭐 완벽한 수직적 관계로서 조세형 총재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의 부각 이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당정 분리니까 아예 그런 주례회동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례회동 얘기가 또는 주례보고 얘기가 뭐 사실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뭐 총리와 가끔 뭐 주례는 아니어도 가끔 회동을 하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하는 거 아무도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갖죠? 왜? 그건 그냥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간에 이제 이건 주례는 아니고 월 2회 정례 회동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자기 정치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집권당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원래는. 근데 김기현 대표의 스타일은 자기 정치를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서 김기현 대표를 친윤계를 우군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정확한 객관적 분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는 앞으로도 자기 정치는 될 수 있는 한 자제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자리 월 2회 대통령과의 회동을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활용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대표를 하다 보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하나의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례회동이라는 거에 대한 주목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례회동에서 뭔가 정치적 변화를 모색할 때 정례회동이 관심을 받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가 알기로는 김기현 대표가 주례회동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까지는 많고 월 2번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으로 봐서는 이 회동은 대통령실이 어찌 보면 김기현 대표한테 약간은 일방통행식의 회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그건 김기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뭐 과거 한때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의 인지도나 그 다음에 본인의 정치력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권 도전하는 데까지는 시기상조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간의 정례 회동이라는 것이 상당히 실무적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태우 대통령과 YS와의 정례 회동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정례회동이라는 건 뭐 꼭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비서관이 대통령실과 당과의 아주 밀접한 링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굳이 자주 만날 이유도 없지요. 만나는 거는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지금 윤 대통령의 스타일,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의 스타일을 종합해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 의미보다는 그냥 당정 간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뭐 이런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보다는 오히려 뭐 장제원 의원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무관의 실세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오히려 커질 공간이 생긴 것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걸 빨리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 자칫 잘못하면 비선으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공식적인 직함에 걸맞게 활용하는 시스템. 그게 이제 시스템 구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해 보인다.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결국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뭐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니까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요 정례 회동과 관련해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